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로를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국군 사관학교 설립하는 거죠. 6회 공군 사관학교를 없애고 대전으로 내려보내서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말이죠, 여러 차례 여러분께 보도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또다시 이게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주간조선에서 말이죠, 안규배기를 간담회를 누가 했느냐면 3개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이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때 국방부에서는 국방장관만 창석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전부 다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간조선에서 배석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취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 딱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3군 사관학교 동창회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안규배기가 첫째는 실권이 없는 것 같다. 안규배기도 그러니까 이제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얘기는 뭡니까? 절대로 하나로 합쳐져서 대전으로 내려가면 망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방부에서 아니올시다.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주간조선에서 집중 취재한 바에 의하면 얘기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분위기를 정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규배기도 꼼짝 못하고 계속 지금 안 된다. 원안대로 대전으로 들어간다라고 강조하느냐면 뒷배가 하나 있어요.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이거 신속하게 이전하라고 지시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규배기가 실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요, 안규배기는 제2의 정성호다. 이런 지금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자, 지금은 이제 전직 장성들 처음이에요. 예비역 전 장성들 하고요. 그 다음에 전직 국방장관들이 이재명한테 서한을 보내는 공개 서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는, 그래서 이것이 문화일보에 대대적으로 단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개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이 지금 3군 사관학교가 대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는 했지만은요, 예비역 총장성들 전부, 그리고 전직 국방장관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거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이게 일종의 이재명에 대한 탄핵을 노리는 거죠. 예. 일종의 이제, 탄원을 내는 거죠. 탄원. 이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장문의 서한을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지금 이제 박종훈 조선일보의 논설실장이 쓴 칼럼이 되겠어요. 자, 추미애가 이거 못해 먹겠다. 지금 경기도 곳간 텅텅 비었다.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김동연이가 시작한 게 아니고 김동영 전임자인 이재명 때부터 경기도가 요 현금 살포 앞장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비리 의혹들도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곳간이 안 비는 게 이상하죠. 근데 김동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김동연과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들이 경기도 재정을 말아먹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미래의 이재명이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냐. 이 지점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종훈 논설실장의 칼럼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권창경 지금 제 종합특검 2차, 요 2차 특검이 말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논란이 많아요. 한 개 있어야지. 엉뚱한 사람만 잡은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야말로 빈손으로 지금 털털 털고 끝났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다. 이렇게 권창경이가 말이죠. 이제 문을 닫으면서 얘기한 것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빠른 속도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 안보정론TV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께서도 가열차게 현 이재명 정권을 비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문화일보에 게재되고 있는 이 기고문, 그러니까 이제 전직 국방장관들하고 예비역 장성들이 일제히 지금 이재명한테 보내는 서한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요 몇 개 이제 이 포스트카드 같은 게 있어요. 쿠데타 방지와 통합은 무관하다. 자,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으로 완전히 무슨 맞아요. 과거에 말이죠. 과거에 이 공직자들이 죄를 지면 지방으로 유배를 시켰잖아요. 이거 유배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사건도 사관학교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5.16, 12.12 최근 비상계엄 논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쿠데타를 막는 핵심은 제도다 이겁니다. 헌법에 충성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문민 통제를 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이런 제도가 쿠데타를 막는 것이다. 통합한다고 쿠데타가 예방되는 근거는 없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 통합 사관학교에서도 반복이 된다. 자, 그리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포스터 카드를 남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 사관학교는 국가 안보의 뿌리다. 지극히 옳은 얘기죠. 예.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지금 이재명 정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래서 요 기고문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한 내용이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쿠데타 방지를 명목으로 한 통합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자체 판단이 아닌 독립적 검증위원회 구성을 해서 통합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달라. 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통합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인재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쿠데타 방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긴급 소환의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방본부에서 이재명이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쿠데타 명분으로 방지 명분으로 합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가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발언을 곱씹어볼수록 심각하다 이거예요. 쿠데타를 한 것이 학교입니까? 사람입니까? 1979년, 1980년 그 시절 특정 군인들의 범죄 행위를 수십 년 뒤 생도들과 현역 장교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주제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이 발언도 이게 사실입니까?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군사 정변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 평가, 제도 개혁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학교를 없애는 것만이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이다. 게다가 육사 출신 중에 6.25 전쟁, 베트남전, 대간첩 작전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이 1758명이나 돼요. 전사자가 1476명, 순직자가 282명, 이들의 희생을 몇몇 정치군인의 죄와 뒤섞어서 매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당하냐 이 말입니다. 아주 좋은 논리, 반박 논리죠. 자, 그래서 쿠데타를 막는 것은 학교 통합이 아니다. 문민 통제 지휘 체계의 투명성, 불법 명령의 거부 문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통합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는 쿠데타를 안 한다는 건가 도대체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군은 다른 위기에 빠져 있다. 2025년도 기존 육군 부사관 확보율은 51.8%밖에 되지 않고 육사 자퇴율이 무려 23.3%. 초급 간부들이 군을 떠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는 쿠데타 프레임에 매몰돼 진짜 위기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전 관점에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되고 AI와 무인체계, 우주 사이버전이 전장을 받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사관학교 개편의 기준은 딱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체계가 대한민국의 전투력을 강하게 만드는가. 그런데 지금 논의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바다가 없는 해군사관학교, 활주로가 없는 공군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의 통합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안보를 위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징벌입니까? 자, 그래서 안보정책은 경제정책과 다르다. 잘못되면 되돌릴 기회조차 없다. 예비역 장성들은 오늘 이렇게 외친다. 신뢰를 잃은 국방부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독립적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 이것이 상식이다. 정치적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할 문제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100년 대계를 한순간의 정치적 프레임에 맡길 수는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비판 의견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사관학교의 통합과 이전은 국가안보의 뿌리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간곡히 건의드린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쿠데타 방지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군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은 초급 장교, 부사관의 안정적 확보와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 두 번째가 장기 복무 선발의 예측 가능성 제고. 세 번째가 주거, 의료, 육아, 교육 지원의 확대. 넷째가 격오지 근무 여건의 개선. 다섯 번째가 군인 가족의 실질적 복지 강화. 여섯 번째가 미래전 대비 교육 혁신을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기를 권해드린다. 이것은 우리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결단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사관학교의 미래는 과거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어느 제도가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군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국가안보 100년 대계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논리로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예비역 일동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충분히 요 내용에 공감하시리라고 믿어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 안규백과 관련해서요. 주간조선에서 지금 집중 심층 취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규백도 정성호처럼 사관학교 통합에 들여온 장관의 딜레마.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요. 최근에 지난 8월 13일 날 지금 안규백이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책하고 면담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안규백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총통찰 측이 말이죠. 이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현행 체제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방부가 무슨 소리냐? 사실이 아니다. 바로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안 장관은 안규백은요.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서 현재의 분리된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나?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딱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안팎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사관학교 유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이 안규백이가 공적으로는 이재명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장관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요. 보안수사권 배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은 장관 입장에서 끝내 보안수사권 폐지를 먹지 못한 정성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군 통찰실은 분명하게 안규백이가 말을 바꿨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이죠.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 말씀은 이제 자세하게 기사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란이 지금도 이제 커지고 있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쟁점은 통합의 필요성 자체뿐만 아니라 안규백이가 사관학교 통찰의 측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이 분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여부가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군 사관학교 통찰의 측에서는 안규백이가 면담 때 열린 자세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통찰의 참석자들은요, 안규백이가 자신들의 우려를 비교적 진지하게 듣고 현행 체제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닿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면담 과정에서 장관과 국방부 참모진이 메모를 하면서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증언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면담 이후에 국방부 공식장이 싹 달라졌어요. 국방부는 뭐라고 했냐면 장관이 안규백이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은 현행 분리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어요.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우는 방향으로 두되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안규백 역시 현체제 유지를 검토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안규백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기존 분리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창회 측이 기억하는 면담의 발언과
국방부가 설명하는 공식 입장 사이에는 뚜렷한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통చా위 측에서는 면담 직후와 이후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안규베이가 면담에서는 열린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국방부 참모진과 정책 조율 과정에서 발언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국방부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당시 발언의 정확한 맥락과 표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히 학교를 합치는 행정 문제가 아니잖아요. 육해공군의 고유한 전통과 전문성, 장교 양성체계, 그리고 군 조직 문화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통합 찬성 측은 미래전과 합동성 강화, 교육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할 수 있지만은 반대 측은 말이죠.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고 오랜 전통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논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가 통합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면 왜 통합이 필요한지, 기존 사관학교의 특성과 전통은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교육과 인사체계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현역 군인과 예비역, 동문사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만큼 일반적 발표보다는 충분한 협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규백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장관 개인의 발언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장관이 현장의 의견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규백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방정책의 부작용과 군 내부의 우려도 정확히 전달하고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요, 발언 공방의 확대가 아니라 투명한 정책 논의가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당시 면담에서 어떤 수준의 논의가 있었는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명확히 밝히고 국군 사관학교 창설안의 구체적 설계도 계속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전통과 전문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 발전할지, 통합 이후에 장교 양성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한 답도 제시돼야만이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래서 말이죠. 국민 대다수가 그야말로 개딸들을 빼놓고는 전부 반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특이한 점은 말이죠.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직 예비역 장성, 전직 그다음에 예비역들,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방 장관들까지도, 그리고 뭐 전총 동창회마저도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관학교의 통합을 더 밀어붙인다. 이거는 국력의 낭비고 국민을 진보와 그리고 보수로 갈라치게 하는 이런 정책밖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말이죠.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박정훈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지금 추미애가 지금 싸우는 것이 어제 이재명과 싸우는 거예요. 자, 왜? 추미애가 곡간을 열어보니까 캄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을 넘겨받을 내일의 추미애들이 오늘의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지금 내가 그 취지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재명의 경로하는 사태가 반복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 칼럼이 좀 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럼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추미애가 말이죠. 취임 직후부터 연일 강한 어조로 경기도 재정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캄캄하다, 큰일 났다, 머리가 띵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인수 과정에서 경기도의 누적 부채가 약 7조 원에 이르고 당장 재원을 찾지 못한 사업 예산 구멍도 3,1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입니다. 학교 급식비마저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사실상 부도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승리의 기쁨보다 전임 도정이 남긴 재정 장부를 마주한 분노와 한탄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 같대요. 추미애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 그 화살이 향하는 곳은 분명하다. 경기도 부채가 급격히 불어난 시기는 이재명이가 경기지사였던 2020년과 2021년 무렵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재명이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름 아래 두 차례에 걸쳐 2.7조 원의 현금을 도민에게 지급했어요. 중앙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도 경기도 예산을 더해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초과 세수만으로 충분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2조 원을 끌어다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것이 칼럼의 지적입니다. 문제는 빚을 내서 현금을 뿌리는 정책의 부담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시절 조달한 자금은 2년에서 3년가량의 거치 기간이 설정돼 있었고, 그래서 당장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거치 기간이 끝나면서 상환 부담은 후임 도정에 몰리게 됐습니다. 세금 수입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고, 복지와 각종 고정 지출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재정 구멍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했어요. 도민 부담은 전혀 없다던 약속과 달리 부담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음 도정과 미래의 도민에게 넘어간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럼은 추미애 지사가 지금 벌이는 싸움의 본질을 이재명 도정의 유산과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을 빌린 돈을 생활비로 다 써버린 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빨랐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시절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과 현금성 복지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원 배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언급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과거 민주당 도정의 과도한 지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박종훈 칼럼이 더 크게 던지는 질문은 경기도에만 머물지 않아요. 이재명이가 국가 운영을 맡은 뒤에도 경기도 시절과 유사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칼럼의 주장입니다. 취임 직후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이란 전쟁 이후에 고유가 지원을 명분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도 진행했습니다. 국가 재무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칼럼은 경제 상황이 좋을 때 들어온 세수를 빚 상환보다 새로운 지출에 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재정의 안전판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 정치가 현금 지급의 박수는 현재 받지만 빚 상환의 책임은 미래에 진다는 점입니다. 현금성 지원은 당장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원이 불분명하거나 빚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그 비용은 언젠가 세금과 복지 축소 또는 더 큰 국가 채무로 돌아옵니다. 경기도에서 추미애 지사가 곳간을 열어보니 빈 문서만 가득했다고 말하게 된 상황이 몇 년 뒤 국가 재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이에요. 결국 오늘의 정부가 남기는 장부를 내일의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의 이재명과 싸우는 오늘의 추미애처럼 미래의 누군가가 오늘의 이재명이 담긴 국가 곳간을 보고 같은 분노와 한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대항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부도를 내는 중남미 국가, 과거 동국가들이 과거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복사판이 될 우려,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고 가열차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장 재정, 그렇죠?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빚만 자꾸 내는 재정이 바로 확장 재정이에요. 확장 재정을 늘린다, 돈을 풀어, 빚은 잔뜩한데 돈을 계속 풀어.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미래 대응기금이 바로 그런 꼴이라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열차게 이재명의 재정 정책도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특검 요 얘기는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